자, 우리 일단 적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뭐랑 뭐가 있었지? 적분. 그렇지. 부정적분이라는 애가 있었었고, 부정적분. 그 다음에 정적분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정적분. 있었어. 그래서 둘의 태세는 완전히 달랐었지? 맞아요? 그래서 부정적분이라는 애는 뭘 가지고 만든 애였어? 얘는 미분. 즉 미분의 역연산을 가지고 만든 정의된 I였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이라는 거는 구분구조법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 그러니까 어떤 넓이를 구하는 개념을 가지고 나왔던 거였어. 그치? 근데 요렇게 얘 정의가 되게 복잡하다 보니까 여기는 얘를 가지고 바로바로 풀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연결고리를 만들었는데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불러요. 이렇게 되는 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결론이 뭐였냐면 A부터 B까지 fx, dx를 계산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라지 fx를 구합니다. 여기 있는 얘를 부정적분해서 얘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에다가 b를 넣고 a를 넣은 걸 빼줍니다.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었어.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왔으니까 이제는 정적분의 정의를 가지고 귀찮게 계산할 필요 없이 부정적분을 해놓고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자, 봐봐. 부정적분이라는 애가 있어요. 부정적분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이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 있는 얘는 다시 말하지만 정의 자체가 미분의 역연산이었고 여기 있는 얘는 정의 자체가 구분구조법이었어. 그치? 여기 있는 얘네들의 결과를 좀 한번 생각해 볼게. 계산한 결과는 뭐가 될까요? 부정적분을 한 결과는 봐봐. fx를 그냥 인테그랄해서 dx 이렇게 해주세요 라면은 여기 라지 fx 이렇게 나올 거예요.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러니까 여기 얘가 x에 대한 함수였잖아. 그 함수를 부정적분한 결과는 여전히 x에 대한 함수로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됐죠? 얘가 만약에 인테그랄 fy, dy 이렇게 돼 있었으면은 얘는 라지 fy 플러스 c라고 해서 y에 대한 함수를 y로 적분해 주세요. 이런 얘기는 y에 대한 함수가 나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결과는 결국 뭐가 됐어요? 함수가 됐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건데 정적분의 결과는 봐봐. 인테그랄 해가지고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정적분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결과는 사실상 라지 f b 마이너스 라지 f a가 나왔었거든. 맞죠? 얘는 지금 라지 fx라는 함수에다가 b를 집어넣은 함수 값이고 a를 집어넣은 함수 값이잖아. 함수 값들은 실수 값이야. 그지? 상수가 되는 거야. 됐나요? 마찬가지로 a부터 b까지 똑같이 fy, dy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여기는 얘도 여전히 라지 fy에다가 뭘 넣어주세요니까 b랑 a를 넣어주세요. 이런 얘기니까 결국 결과가 어때? 완전 똑같이 나오겠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여기는 얘 x랑 x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나 y랑 y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은 그 결과가 얘로 완전히 같을 수밖에 없거든. 근데 정적분은 이런데 부정적분은 어때? 얘를 x에 대한 함수를 x를 적분하면 x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고 y에 대한 함수를 y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여기 얘는 y에 대한 함수로 나오지? 오케이? 두 개의 차이 정확하게. 얘랑 얘는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 변수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이렇게 막 바꿔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얘는 바꾸면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정도까지 기억하면 좋겠어. 정적분의 결과는 뭐가 됐어요? 여기 있는 얘는 완전히 상수로 나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상수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도 있었잖아. 맞아? 맞아? 이런 거 있었잖아. a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결과가 x에 대한 함수로 나왔었지? 그죠? 그러니까 아래 끝과 윗 끝에 정확하게 다 상수로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에는 얘가 상수로 나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오케이? 물론 여기서 이 피적분 함수가 또 다른 어떤 변수를 가지고 있다면 얘도 함수로 나올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x에 대한 함수였고 a랑 b까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얘는 결과가 상수로 나옵니다까지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봐봐. 정적분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뭐가 필요하냐면 정의만 필요한 게 아니라 기하학적 의미도 필요하거든. 기하학적 의미. 얘는 뭐가 될까요? 기하학적 의미. 얘 구분구조법의 원래 정의가 뭐였어?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려서 얘가 a부터 b까지였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넓이를 그지? A부터 B까지 잘려있는 여기 있는 이 넓이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기로 했었어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기하학적인 의미가 얘가 됩니다라는 사실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얘는 사실 단편적인 기하학적인 의미야. 이게 정확한 기하학적인 의미 아니거든? 요거에 대해서는 넓이 파트에서 다시 배우긴 하겠지만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 자, 봐봐. 여기 얘 그래프가 지금은 현재 다 양수였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잘려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여기가 x축이었어요 현재.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봐봐. 여기 있는 얘 정의대로 처음에 접근을 하자면 여기 있는 얘 k번째 좌표를 찾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한 칸을 찾아가지고 여기 있는 사각형을 만들었었지. 맞아?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가로의 길이랑 여기 있는 요 세로의 길이를 곱해가지고 이제 얘가 가로죠? 여기 있는 세로 곱해가지고 여기 있는 요 넓이를 구했었고 그 넓이를 첫 번째 사각형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사각형까지 이렇게 다 더했었단 말이야. 기억나죠? 그때 여기 있는 얘 정의 요거 다시 한번 써볼게. 여기 있는 얘 정의가 뭐였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k에다가 n분의 b 마이너스 a였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봐봐. 여기 있는 얘가 의미하는 게 여기 있는 요 좌표를 집어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었단 말이야. 그지? 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양수였을 땐 별 의미가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긴 얘는 어차피 가로 길이니까 여기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음수값을 갖는다면 거기 있는 그 k번째 좌표에서 내가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그 여기 있는 요 함수값을 내가 이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지? 무슨 말이냐면 얘 곱하기 얘를 한 결과를 다 더한 거였는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 곱하기 얘를 한 결과는 그럼 여기 있는 이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여놓은 게 되는 거지. 맞아요? 이해?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음수값을 이렇게 갖는 상황이었다. 음수값을 갖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여기 있는 얘를 적분한 이 결과는 여기다가 곱하기 뭘 해야지? 마이너스 1을 해야지 여기 있는 얘가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실제로 봐봐.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넓이가 예를 들어 3이었다고 쳐보자. 오케이? 여기가 A였어. 여기가 B였어. 그럼 나는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적분한 결과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 이해돼요?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이 적분 결과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자기니? 오케이. 이렇게 하나 생각해 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요런 얘기 잠깐만 해볼게. 자 봐봐. A부터 B까지 fx, dx를 해주세요. 요런 얘기는 내가 지금 이렇게 뚝 잘려 여기는 얘가 여기가 A였고요. 여기는 얘가 B였어요. 이렇게 생각해봐.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 요 넓이를 의미하는 게 맞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근데 내가 갑자기 여기서 중간에 여기 있는 얘 C로 딱 자른 거야. 이렇게 C를 딱 자른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니? 여기 있는 얘는 일단은 A부터 어디까지? C까지 적분을 해줘요. 뭐를? fx를. 이렇게 적분해서 여기 있는 요 넓이를 먼저 구합니다. 그죠? 그 다음 더하기 어디서부터? 다시 C에서부터 다시 어디까지? B까지 저기 있는 저 fx, dx를 이렇게 계산해줘 버리면은 여기 요 넓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가 얘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반대로 A부터 C까지, C부터 B까지 똑같은 여기 있는 fx, dx 이렇게 하고 싶었다면은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내가 한 번에 요렇게 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그럼 봐봐. 설명이 좀 길어져. 잠깐만. 여기 하나만 더 설명해. 자, 봐봐. 우리 A부터 A까지 fx, dx는 뭐가 되기로 했어요? 기억나니 혹시? 잠깐만. A부터 A까지면 상황이 어떤 거야? 그냥 A서부터 A까지니까 여기는 요 선 하나 의미하는 거잖아. 그 선 하나의 넓이는 뭐였어요? 0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0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 봐봐. A부터 B까지 fx, dx가 이렇게 있대. 여기는 얘랑 B부터 A까지 fx, dx 요거의 차이는 뭘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바뀌었지 지금. A랑 B, B랑 A 이렇게 바뀌었지. 그럼 이랬을 때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싶거든? 단편적으로 정의대로 가면은 여기는 얘 부호가 바뀐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여기 얘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두 개가 바뀌어버리면 마이너스 붙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얘는 라지 F B에다가 뭐가 되죠? 라지 F A가 되죠. 그죠?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요? 라지 F A에서 라지 F B 뺀 게 되잖아요. 그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얘랑 같아집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외워줘야 되는 파트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A랑 B, 여기서 B랑 A 이렇게 두 개가 자리가 바뀌어버리면 이 결과랑 이 결과 정확하게 마이너스 곱한 거 차이가 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됐나요? 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결과가 얘가 됩니다. 자리가 바뀌면서 부호도 바뀌어요. 됐어요? 거기까지 놓고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C가 꼭 A랑 B 사이에만 있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지금 해보겠다는 거거든? 저기 이제 C가 꼭 A랑 B 사이만 있어야 될까? 그건 아닐 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C가 이렇게 그래프가 더 확장돼가지고 여기가 이만큼이 C였다고 가정해보자. 됐어요? 그러면 여기 얘가 A부터 얘의 의미는 뭐야? 얘의 의미. A부터 C까지니까 여기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라는 이야기였을 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가만 보니까 얘는 지금 B에서부터 다시 C에서부터 B인데 얘는 B부터 C까지는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내가 이렇게 바꿔주면 B서부터 C까지 fx, dx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여기는 얘는 요 넓이를 뭐 해주세요가 되는 거야? 요 넓이를 빼주세요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첫 번째 다시 요렇게 돼 있는 요 넓이에서 요렇게 돼 있는 요 넓이를 빼버린 거니까 결론은 뭐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넓이가 됩니다. A부터 B까지 접근한 결과가 되겠네요. 그럼 결론 다시 자 결론은 뭐예요? A부터 B까지 이렇게 있었어. 여기 C가 굳이 A랑 B 사이에 있지 않더라도 오케이? A랑 B 사이에 있지 않더라도 여기 A에서부터 C까지고 C부터 B까지였다면 이 C랑 C랑 합쳐버려서 이렇게 두 개로 한 방에 합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두 개가 자유자재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죠? 그럼 여기는 얘를 멀쩡한 애를 굳이 내가 이렇게 쪼갤 필요는 없잖아. 그치? 두 개로 나눠져 있을 때 두 번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저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네? 그죠? 아니면 함수 자체가 절대값처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있지? 그죠? 그런 경우일 때는 내가 이거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으니까 걔의 범위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개놓고 계산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런 거. 자,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나 봐. 얘가 x제곱 더하기 1이래. 그 다음에 여기가 뭐 2x 더하기 3이었나 봐. 그래서 얘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거였고요.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거였대. 이렇게 돼 있었대. 만약에 문제에서.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fx를 적분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나는 이 fx가 분명히 x의 범위에 따라서 다르게 돼 있는 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쪼개겠다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는 얘를 갖다 쓰면 되겠네요. fx 대신에 2x 더하기 3을 갖다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접근하겠다는 얘기고 이게 돼요? 더하기 1부터 어디까지? 1부터 5까지는 fx가 얘였으니까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1을 갖다 써가지고 이렇게 갖다 써가지고 여기 주어져 있는 얘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여기 있는 얘 범위에 따라서 두 개로 쪼개서 각각 계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주는 이렇게 바꿔주는 것들이 자유자재로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됐나요? 여기까지 이제 기본 개념들이고 이제 문제 풀면서 하나씩 정리해 가볼게요. 자, 보자. 이거 다 나와 있어. 뒤에 다 나와 있어요. 보자. 자, 여기서 여기 있는 얘의 적분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요거 적분해, 부정 적분해봐. 그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이렇게 되잖아? 4제곱이죠? 이거 맞지?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지? 요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2고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지? 됐어요? 그럼 요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쉽다 그랬어? 요거는 그대로 두고 2분의 1 그대로 두고 요 얘기 했었나? 안 했어? 오케이. 자, 봐봐. 여기 있는 얘를 계산하는 요령을 좀 알려줄게요. 봐봐. 여기는 얘는 2분의 1 곱하기 2의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한 거에서 뺄 거야. 얘는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의 4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1의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된 걸 뺄 거지. 됐어요? 너무 뭔지 알겠지? 요건 지금 뭐야? 2는 거고 요건 지금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럼 요걸 뺄 거란 말이야. 근데 나는 항상 이렇게 좀 계산이 복잡하게 돼버려. 그러면은 요걸 풀 때 있잖아. 봐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먼저 봐봐. 4제곱짜리들을 먼저 보면은 요거 2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2의 4제곱
빼기 마이너스 1의 4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묶어주면.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쟤는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내가 표현해도 상관없거든? 이렇게 애시당초 계산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습관 자체로. 무슨 말이냐면 다시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지금 너무 편하게 요거 가지고 해보자. 자, 이게 0에서부터 1까지 t제곱 마이너스 2t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d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내가 부정적분 구해주면은 3분의 1 t 세제곱에 마이너스 t제곱에 마이너스 3t 이렇게 들어갈 텐데 여기 있는 얘가 지금 0에서 1까지 돼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요걸 계산할 때 있잖아. 이거 숫자 좀 바꿀게. 이렇게 좀 이해하기 편하게 바꿀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2고 여기 1이니까 요거 계산할 때 2분의 1 곱하기 2의 세제곱 마이너스 다 계산할까? 이렇게 요거에다가 빼기 3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요렇게 해서 계산하지 말고 오케이? 요렇게 해서 계산하지 말고 여기 있는 얘를 애시당초 그냥 얘만 봐봐 3분의 1 입장에서는 여기다 이거 넣은 거에서 이거 넣은 거 뺄 거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 2의 세제곱 빼기 1 그냥 바로 요렇게 계산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여기는 얘를 보니까 얘는 2의 제곱 빼기 1 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그다음 마이너스 3 입장에서 얘는 2 빼기 1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계산이 훨씬 더 편해져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냥 직접 집어넣고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각각의 개수에 따라서 여기는 얘 입장에서 요거 넣고 요거 넣고 빼고 요것도 요거 넣고 요거 넣고 빼고 요것도 요거 넣고 요거 넣고 빼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네. 어렵지 않죠? 됐어?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얘도 계산해보고 얘도 계산해볼 건데 요거는 계산할 거야 말 거야? 이거 계산 안 할 거야. 이거는 당연히 뭐야? 빵이죠? 이거 당연히 빵. 그래서 요거는 여기 1이고 여기 얘 이렇게 놓고서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놓고 계산해도 되지만 사실 그냥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알지? 그냥 계산해도 충분히 다 우리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2개, 3개 있네요.
잘하고 있어. 됐죠? 갑니다.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건 없죠? 그냥 단순 계산. 여기서 2차 방정식 계산만 하면 됐었던 것 같아. 7번까지는. 넘어가서요. 필수예제 4번으로 가봅시다. 자, 필수예제 4번은 여기서 이런 얘기만 하나 하고 갈게. 자, 봐봐. A부터 X까지 FT, DT라는 걸 너희가 발견했을 때 있잖아. 요런 애를 발견했어요. 여기 있는 이런 애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은 완전 자동으로 너희가 두 가지는 그냥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봐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가 일정하다라고 발견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A랑 B가 다 양수라는 조건을 발견했어. 요 두 가지 사실을 보고 우리는 바로 자동으로 떠올라야 되는 게 사실은 뭐냐면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그죠? 그죠? 아니면 너희가 직각삼각형을 발견했어요. 여기 얘가 A고요. 여기는 얘가 B였어요. 여기는 얘가 C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너희가 자동으로 생각해줘야 되는 게 A제곱은 뭐가 됩니다?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됩니다라는 피타고라스 정리 자동으로 생각나는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합이 일정하고요. 둘 다 양수 조건이 있었어요. 그럼 나는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아요라는 이런 식이 자동으로 떠올라야 돼. 그렇지? 이건 잊었을까봐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뭘 구할 수 있습니다? AB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지금 3이었어요. 2분의 3이고 양변 제곱하면 4분의 9잖아요. 그치? AB는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아요라는 AB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사실이 자동으로 떠올라야 돼요. 오케이? 수학에서 너희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거야. 이거는 이제 너무 익숙하니까 이거 자동으로 다 되거든. 누구나 다 돼. 그치? 근데 이런 부분들은 자동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지? 이런 것들은 다시 자동 되게 만들어주고 얘도 마찬가지 자동으로 하나만 만들어줘. 그러니까 A부터 여기 있는 변수 X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A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발견했으면은 너희는 딱 두 가지 생각만 하면 돼. 첫 번째는 저기다가 X 대신에 A를 한번 넣어보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봐. 넣어버리면 뭐가 됩니다? A부터 A까지 FT, DT가 됩니다. 그죠? 얘는 뭐가 될까요? 빵이 됩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조건 발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저기 있는 쟤를 뭐 해보자? 미분 한번 해보자. 저기 있는 쟤를 미분해봤어요. 이렇게 미분해봤어요. A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봤어요. 그럼 이 결과는 뭐가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변수에다가 얘를 집어넣고 그 집어넣은 걸 그대로 내보내주면 됩니다. 얘는 fx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죠? 요 두 가지는 그냥 자동으로 땅땅 떠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봐봐. 여기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요런 걸 발견한 거야 지금 현재 문제에서.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딱 떠올라야 돼. 처음에 뭘 넣어봐야지? x 대신에 1 넣어봐야지. 그지? 1 넣어봤어. 그럼 좌변이 뭐가 돼버려? 빵이 돼버려. 그럼 1 넣어봤더니 1-2a 더하기 a 이렇게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a는 뭐다? 1이라는 식을 여기서 얻어가야 돼. 오케이? 그래서 자동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지? 저 상황을 딱 보자마자 A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다 1 넣어서 빵 된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알고는 있지만 얘를 활용하지 못한다면은 A 값이 얼마다라는 걸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은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현재 상황이 뭐가 됐냐면 1부터 x까지 ft dt라고 하는 게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가 됐어요. 됐죠? 그럼 또 자동으로 여기서 내가 그럼 뭘 또 구할 수 있구나. 현재 나는 여기다가 t 대신에 x를 집어넣은 fx를 구할 수 있구나. 어떻게 하면은 여기 있는 양변을 내가 미분해 주래.
오케이? 요 미분했더니 뭐가 됩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fx를 구해놨으니 내가 궁금한 건 얘였잖아. 그러니까 여기 얘는 0에서부터 2까지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계산하면 내가 원하는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런 걸 발견했어 요런 걸 발견했어 그럼 우리는 자동으로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머릿속에 그냥 박아놔야 된다 이거는. 그렇지? 이거 여기서 만약에 미분하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요거 미분해서 fx 된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여기는 요식 자체가 4ax 그 다음에 플러스 a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요 a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렇죠? 저 a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첫 번째 여기 있는 얘도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그랬죠? 요거는 완전 자동.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가보자. 여기 있는 얘도 지금 현재 봐봐. 여기 있는 얘도 양수 a에 대해서 fa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여기도 가만 보니까 지금 뭐가 있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저기는 쟤도 자동으로 내가 처음에 뭘 집어넣어 볼 거야? a라는 값을 집어넣어 볼 거야. 그럼 쟤는 좌변은 빵 될 거고 우변은 뭐가 되겠어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니 마이너스 8이 될 겁니다. 됐죠? 그럼 이방 정식의 근은 뭐랑 뭐예요? 4 또는 마이너스 2겠죠?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뭐라고 했어? 양수라고 했어. 아, 여기 a 값은 뭐였구나? 양수 4였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됐나요? 그럼 내가 저기서 또 다시 한번 저식을 미분해 봤더니 fx 이렇게 돼버리고 얘는 2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건 뭐였어? fa였잖아. f4가 궁금했네요. 답은 6이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풀어버립니다. 괜찮죠? 오케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되게 중요하다. 이거 진짜 중요하다. 요거 보자마자 자동으로 이렇게 두 가지는 머릿속에 떠올려 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알았죠? 그래야 문제가 풀리고. 오케이, 좋습니다. 밑에 것 또 있네요.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됐나요? 자 보자. 이제 됐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봐봐. 이런 문제 볼 때 A랑 B 이렇게 미정계수들 있잖아. 미정계수들. 너희들 문제에서 미정계수 발견하면 또 뭐가 자동이어야 돼? 저 미정계수의 개수만큼 식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자동이어야 돼. 그죠? 그 미정계수만큼 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식이 딱 뭐겠어요? 요거 두 개겠지 뭐. 그죠? 저기다 먼저 마이너스 1을 넣어봅니다. 마이너스 1 넣어보면 얘 빵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런 식 하나 만들 수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얘를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은 fx는 뭐가 됩니다. 3x의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가만 보니까 f1은 5라고 줬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5가 되고 싶은 거니까 a는 2겠군요. a가 2였으니 b는 뭐가 됩니다. 3입니다. 이렇게 바로 두 개 구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럼 내가 이제 궁금한 거 다 구했으니까 2부터 3까지 저기는 저 ft, dt를 하고 싶었어. 그지? 여기 a가 지금 현재 여기가 2였으니까 얘가 지금 3x의 제곱 플러스 2x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돼요. 됐죠? 아니? 어? 다시 뭐라고? 아, 여기 3x 제곱 더하기 2죠. 됐죠?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때요? 여긴 얘는 일단 내가 요거 가지고 내가 a 집어넣어서 a 값 먼저 구할 거야. a 집어넣으면 얘 빵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겠네. 여기 빵 되는 게 1 또는 뭐야?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근데 a 양수라고 했으니까 a에다 1 넣어주면 되는 거고. 됐죠?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상태에서 f1과 f'1이 지금 현재 궁금한 상황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저거 미분해서 봤더니 fx는 뭐가 됐어? 얘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은 이거 2x 2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답은 3입니다. 이거 1 집어넣어봐야 뭐 그냥 2입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답은 5군요.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간단하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개념 하나만 더 하고 잠깐 또 쉴게요. 봅시다. 자, 우리가 미분을 열심히 배웠는데 미분을 잘하면 사실 적분 쪽에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적분에 대한 개념은 거의 다 배웠어. 몇 가지만 좀 추가하면 되는데 거의 다 배웠고 문제가 어려워지는 건 결국 다 어디서 어려워지는 거냐면 미분 쪽 파트에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를 바라보고 내가 뭘 만들 수 있어야 될까? 여기는 얘를 바라보고 봐봐. 여기도 여전히 지금 미정계수 두 개, A랑 B 두 개 있는 상황이야, 그지? 그럼 식을 두 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식은 내가 뭘 구할 수 있겠어? 이거 x-1에다가 이거 x 더하기 1 이렇게 막 바꿔버리면 얘가 fx-f1 이렇게 될 텐데 리미트 x는 1로 가죠? 이렇게 될 텐데 여기 요만큼이 지금 가만 보니까 f'1이잖아. 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요 문제는 풀 수가 없어. 됐죠? 그래서 여기 얘가 사실상 2분의 f'1 이렇게 될 거고 그 결과가 마이너스 2입니다라는 요런 식 하나와 여기는 대놓고 준 여기는 요 식 두 개를 가지고 A랑 B를 연립해서 풀어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부터 가보자. 자, f'1은 얼마랬어? 마이너스 4랬어. 그래서 여기는 쟤를 미분해봤다? f'x를 구해봤어. 그랬더니 얘는 2ax 플러스 b잖아요. 그치? 여기다가 지금 1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2a 더하기 b가 얼마군요? 마이너스 4군요 라는 사실 하나 이렇게 얻어냈어요. 됐죠? 한 두 번째,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여기 있는 얘를 정리해보자. 저기 있는 쟤는 뭐가 될까요? 3분의 1 a의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bx 이렇게 될 텐데 제곱이죠? 여기가 지금 1 넣고 0 넣고 빼달랬어. 그럼 얘는 3분의 1 a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b가 될 거 아니야? 2분의 b.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3분의 1이 됩니다 라는 식 하나 더 나올 테니까 요거 두 개 연립해서 a랑 b값 각각 계산하면 됩니다. 됐죠? 미정계수는 언제나 식의 개수만, 그 문제의 개수만큼 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풀기만 하면 끝나요. 크게 어려운 파트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12-10번까지 한번 풀어보고요. 다 된 사람 쉬면 됩니다.
근데 1이랑 마이너스 1만 내식 하나 나왔을걸? 이런 것이 좀 적군요. 근데 A x 플러스 2 플러스 c 있어야지. 이거 지금 살려 빼겠다는 거지. 그 결과에 이상한 거지. 식 하나 나왔지. 음식이랑 음식도 두 개가 나왔지. 됐어? 유지 연습했니? 나왔어? 그까지 나왔어? 갑자기 연락이 왔어? 제 연락이 와요. 아니야, 먼저 가. 아니 기다리고 있는데? 네? 다행이네. 우리 초록이가 아니 초록이 아니야 나무네야 나무네. 우리 나중에 아 그냥 두 개였잖아. 완전 하고 두 개였잖아. 근데 하나가 공인구였잖아. 맞아. 그래? 아니 터키도 뭐냐? 아니 물한 모금 먹었다가 그치냐? 막 한타임이 높은 줄 알았거든? 완전 높던데? 훨씬 그러게요? 옛날에 과자에 흥분했던 거. 주작이야? 주자.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시간? 아 진짜 조심해.
얘가 제일 낫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낫고. 아 진짜? 뜯어볼까? 다행히 녹차다. 우리 둘다 나랑 빡칠. 아니 얘는 녹차를 좋아하니까 진짜. 진짜? 대박. 빨리 눌러봐. 빨리. 야 진짜 대박. 완전 진해. 어떻게? 아니 초점 안 맞는 거가 뭐냐면 알아봤자. 아 이거 완전 맛있다. 얘는 진짜 맛있어 녹차. 비싼 값을 하네. 난리가 없어. 하나 끝나. 15초. 뭐야? 진짜 한 시간 동안. 왜 나와? 정호분 이렇게 힘들다고? 별거 안 하지. 나 어디 갔었지? 야간기랑 하면 이거 그래서 이거 어디냐? 우리가 모르는 청계천 우리는 여기 아침에서 만나는 거 아니니까 3월에 오늘 주말 청계천 가자. 오케이? 우리 이거 발봉어 기억나? 시외. 응. 열명 중인데 여기 없어. 스티커만 써. 그래 얘는 내용밖에 안 되냐고 하고. 맞아. 오늘 7화 좀 봤어. 어? 7화 한 3분의 1 정도 봤어. 아니 내가 어제 치아 가보잖아. 그래서 자보려다가 바뀌어야겠어. 왜냐면 아, 나 원래 오늘도 6시간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봐요. 뭐 내가 밥 먹고 뭐 하고 뭐 샤워하고 그거 다 빼고 남은 시간 6, 7시에 이거. 근데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김호랑 172야? 걔가? 172? 응. 쏟아서 안 나? 셀프들? 다 커서 큰 줄 몰랐던 거. 응, 160 후반에서 170 할것 같은데? 우린 못하겠네? 뭐? 우린 못하겠네? 할 생각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맛이지? 상큼한 맛이야. 윤달이는 못 먹어. 근데 꼭 우리 학교 금요일날 4교시가 자기 담임 입시하잖아. 그래? 아, 근데 이번에 우리 4교시 3개사인가? 그럼 음주쌤이 3개사 맞췄네? 근데 내가 그 2학년 선생님들 쪼르기 있고 과목 같은 거 봤는데 세계사 그 사람 운주버스밖에 없어. 아 진짜? 세계사가 아니라 역사? 역사라고 써있는 사람 무슨 쌤이나 이런 거 알아요? 알겠다. 뭐야? 아 유현정 쌤 있잖아 유현정. 그 쌤 유형이 아니죠? 그러면 유현정 쌤이 1, 2학년 다 하고 유수쌤이랑 다 알고 뭐지? 맞아요. 알겠어. 자, 유형이 있는데 자, 신방 이거 하면 가정통신문입니다. 수강료 왔네. 없어요. 아, 너 두 명인데? 그럼 1학년이 전문가 입니다. 수강 변동되는 사람이 있나? 신입생은 아마 차이 없을 거고 기존 수강생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3월 8일날에 정보를 했습니다. 씨, 이거 3월 몰라, 좋아. 오미 씨발 처음 몰라서 이렇게 빨리 봐. 원래 그렇게 봐요. 뭐지? 방송 뭐 알아보는 각시 씨
벌주라는 녀석. 벌주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잠결에 갑자기 풍덩 소리가 나는 거야. 집에서 풍덩 소리 날 게 없잖아.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달려갔더니 애가 홀딱 젖어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야. 변기에 빠진 거지. 그래서 선생님도 엄청 혼나고 강제로 샤워를 목욕을 하게 됐죠. 그러고서는 말리는데 안 마시러네. 진짜 싫어요. 그래서 엄청 물렸어요. 엄청 물렸어. 말리다. 목욕할 때는 도망가느라고 바쁜데 말릴 때는 좀 불고 막 핥히고 막 장난. 말리는 게 뭐지? 그래요. 좋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우리 352페이지 펴봐. 자, 352페이지 펴보세요. 여기 보면 정적분의 성질이라고 해서 거기 네모 박스 쳐진 거 있지? 352페이지에. 자, 부정적분의 성질 그렇게 됩니다. 배웠어요. 그 바로 옆으로 넘어가면 정적분의 성질 그렇게 됩니다.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 그 성질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게 어렵지 않고요. 354페이지 가면은 거기 밑에 박스에 셈 정리 그쪽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있지? A부터 C까지 하고 싶어.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 하고 싶어. 두 개 합쳐버리면 A부터 B까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식을 계산을 할 거야. 이제 봐봐. 이제부터 너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적분 다 할 줄 알아요. 여기는 얘 계산 못하는 사람 없을 거야. 여기는 얘도 계산 못하는 사람 없고 이것도 못하는 사람 없어. 이런 것들 다 계산 못하는 사람 없거든?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계산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니?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치? 이게 무턱대고 딱 보자마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딱 보자마자 여기는 얘 먼저 갑자기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2x 더하기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갑자기 부정적분부터 먼저 해버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가만히 보니까 2부터 1까지라고 했으니 요거 이제 계산합니다. 먼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와서 똑같이 또 계산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 중복되는 계산들이 생길 거고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불편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우리는 계산할 때 먼저 확인을 해보는 거야. 자꾸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생각.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면 내가 여기 안에 있는 이 함수들을 한 번에 합쳐가지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있는 얘네들이 같은 것들을 먼저 발견했어요 라고 한다면 일단은 1부터 2까지 저기 안에 걸 먼저 정리 한번 해보자. 요거 정리하면 요거 그냥 4x 돼버리거든. 이렇게 돼버려. 맞아요? 이거 훨씬 더 빨리.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계산하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그냥 2x 제곱 이렇게 된 애를 그냥 2부터 1까지 적분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니까 얘는 뭐 8-2 이렇게 들어가겠는 거지? 답은 6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 어렵지 않죠? 오케이? 여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다르지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봤더니 얘랑 똑같잖아. 그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바로 계산해 버리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렇게 계산해 주세요. 그런 얘기였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여기 두 번째에서 봐주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는 서로 다른 게 확실한데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똑같잖아 지금. 그지? 그럼 가만히 보니까 얘는 0에서부터 1 사이였고 1에서부터 3 사이였어. 그죠? 이거 합쳐버리면 내가 뭘로 할 수 있겠어요? 1에서부터 3까지 x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내가 바로 합쳐버릴 수 있게 돼. 그럼 좀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말하지만 정적분 계산 이제부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계산은 좀 더 편하게 빠르게 하자. 그게 목표인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자, 여기는 얘는 어떨까요? 여기 얘도 여전히 이렇게 지금 서로 같잖아. 그지? 1부터 2까지고 얘는 지금 가만 보니까 4부터 2까지인데 요거 플러스로 바꿔버리면 2부터 4까지로 바꿀 수 있겠지? 그랬더니 또 뭐가 돼? 1부터 2까지고 2부터 4까지니까 얘는 뭐가 돼버려? 1부터 4까지 2x-1 dx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는 잘 봐봐. 여기는 얘가 위에 있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얘가 t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돼 있었고 이거 y제곱 플러스 y 이렇게 돼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오케이? 얘네들이 서로 이게 달라요. 근데 정적분 상황에서는 저 변수들 의미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지? 내가 여기 있는 얘네들 둘 다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는 거지?
그렇죠? 뭐 하나만 한쪽으로 맞춰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저 변수들의 모양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냥 바로바로 합쳐버려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근데 그거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잘 봐봐. 여기는 얘를 보니까 뭐가 같아 얘는? 얘랑 얘가 같지? 그럼 여기는 얘랑 더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는 얘는 어때? 얘도 마찬가지 1이랑 2 같지? 근데 여기는 얘랑 변수가 완전 달랐어. 근데 내가 이 변수를 그냥 x로 내 맘대로 바꿔도 상관없잖아. 정적분이니까. 부정적분에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부정적분에서는 안 돼요. 정적분에서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똑같이 계산해버리면 편하게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산 안 해줘도 되죠? 여기까지 바꾸는 것만 잘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리스에는 7번으로 가봅니다. 여기는 얘는 어때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가 0에서부터 1까지고 1에서부터 2까지인데 얘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잖아. 그죠? 완전히 똑같이 생겼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뭘로 바뀌겠어? 1부터 2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2x로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뭔 소리? 0에서 1, 2까지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좀 더 편하겠네요.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얘는 지금 1에서 2고 2에서 1이잖아. 서로 달라 보여. 그리고 얘네 변수 다 달라 보여. 근데 내가 여기 얘를 1, 여기 2 바꿔버리고 이거 마이너스 딱 붙여버린 다음에 요거 다 x로 이렇게 바꿔줘도 상관없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는 1이랑 1 똑같고 2랑 2 똑같아졌으니 얘랑 빼가지고 직접 빼가지고 한 방에 계산해주면 훨씬 더 편하겠네요. 이런 개념으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계산을 좀 편하게 합시다. 불편하게 하지 말고 편하게 합시다. 라는 개념으로 여기는 유제 14번까지 쭉 풀어보면 됩니다. 오케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적분은 진짜로 난이도가 별로 안 어려워. 그치? 계산이 좀 덜 어려워. 시간이 몇 분? 네. 아? 뭐? 아니.
혹시 이것 때문이? 외워. 더하기는 어떻게 돼요? 되죠? 저거를 보면 선생님이 어렸을 때 선생님이 너희 나이겠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수학을 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 공식을 모르고 있었어. 근데 수업을 하는데 그때 당시 전교 1등이었던 학생이 선생님 반이었거든. 근데 걔가 학교 수학 선생님이 막 문제를 풀다가 얘가 나왔는데 학교 수학 선생님인데 여기는 얘를 인수분해를 못 하는 거야. 학교 수학 선생님인데. 그래가지고 전교 1등짜리가 얘는 얘잖아요 라고 알려줘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나요. 헐. 장난 아니지? 저는 장난 아니지. 그랬던 기억이 나. 그때 선생님도 몰랐어. 그래서 전교 1등은 대단하구나 그랬었어. 14번 보자. 자, 여기서 얘는 이제 플러스로 바꾸면서 1이랑 3으로 바꾸고 여기는 x랑 x로 바꾸고 3에서부터 a까지 위에 x랑 x로 이렇게 바꿔버릴게. 이렇게 되니? 그럼 봐. 요거 두 개 이어버리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x dx 되지. 그죠? 그럼 요거랑 3부터 a까지 fx dx 이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fx dx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근데 모든 다항함수에 대해서 저게 무조건 뭐래? 얘가 무조건 빵이래. 그럼 얘가 얼마였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1이었다는 소리야. 이해돼요? 모든 상관없이 다 빵이 되려면 저기는 제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런 생각을 아직 안 해봤어. 됐죠? 오케이? 자, 그럼 계속 진행합니다. 보세요. 자, 일단은 지금 상황이 여기 x가 지금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fx가 두 개로 쪼개져 있거든. 근데 여기서 내가 여기는 얘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1 가지고 쪼개져 있으니까 저기는 제대로 1 가지고 이렇게 쪼개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1부터 2까지 fx dx 이렇게 쪼개지겠죠? 그럼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는 건 1보다 작다는 뜻이니까 그때 fx는 내가 뭐라고 넣어버리면 되겠어? x라고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1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저기 fx 대신에 2-x 이렇게 넣어버리면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가 여기 있는 이 문제예요. 어렵지 않죠? 맞아? 그냥 두 개를 그냥 쪼개서 그냥 계산해 주세요 이런 뜻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절대값 비유가 있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봐봐. 여기는 얘가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계산을 못해요. 절대값을 없애주는 계산을 먼저 해야 돼. 그지?
절대값을 없애려는 분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얘 가만 보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x-1 될 거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결국은 0에서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적분해달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 1부터 3까지는 그냥 x-1 적분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맞아요? 절대값이 있어도 저렇게 두 개로 분리됩니다 라고 판단하면 돼요. 여기는 얘는 어때요 그럼? 얘가 2차잖아. 이거 1차짜리 찾기 되게 쉬웠단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 2차짜리는 어떻게 할까? 여기는 2차짜리가 주어져 있으면은 저기 있는 제 그래프를 한 번만 간단히 그려봐봐. 오케이? 그럼 되게 편하게 찾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의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이야기야. 여기서 봐봐. 여기는 얘는 내가 마이너스 x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1 찍어준 다음에 최고창에서 음수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하거든? 됐어? 근데 가만 보니까 여기는 얘의 지금 절대값이 박혀 있었잖아. 그치? 절대값이 박혀 있어. 나는 0부터 지금 2까지만 바라보고 싶었거든? 0부터 2까지만. 근데 0에서 1까지는 양수였으니까 저기는 그냥 그대로 나오겠지만 1부터 2까지는 얘가 음수였으니까 제가 반대로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마찬가지로 0에서 1까지는 가만 보니까 얘가 양수였어요. 여기 얘는 그대로 나올 거예요. x-x의 제곱 요거 적분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부터 2까지 가면은 여기 있는 얘는 지금 현재 가만히 보니까 음수였어요. 제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됩니다. 요렇게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 쪼개질 거고 요거 계산해주고 요거 계산해준 다음에 답 내주면은 그냥 답 되는 거야. 그게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판단. 봐봐. 여기 있는 절대값이 있어. 우리의 항상 제1원칙은 절대값을 없애고 보는 거야. 그렇죠? 절대값을 없애려고 우리의 선택은 뭐 한 거야? 범위를 나눈 거야. 그치? 범위를 나눈 거야. 이렇게 1차짜리는 범위 나누는 게 되게 쉽단 말이야. 얘가 어디서부터 양수, 어디서부터 음수인지 바로 판단 가능하니까. 그치? 내가 2차로 주어져 있으면 여기는 얘가 어디까지가 양수, 어디까지 음수인지 판단할 수 없지? 바로는 맞아?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그 다음에 주어진 범위에 대해서 얘가 양수구나, 얘가 음수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소리. 됐죠? 만약에 문제가 이랬으면 어떨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였어. fx, dx 이렇게 적분해달랬어. 저기 있는 쟤. 그럼 얘는 뭐랑 뭐로 쪼개면 되겠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랑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랑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를 쪼개면 되겠죠? 됐어요? 주어진 상황을 이렇게 쪼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얘가 지금 현재 음수였으니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요 경우에는 얘가 지금 요 상황에서는 양수였으니 얘는 그대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여전히 여기 있는 얘도 지금 음수였어요.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지? 주어진 범위에 따라서 내가 여기 있는 얘 그래프를 보면서 양음을 판단해서 절대값의 기호를 없애버리고 그 없앤 형태를 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여기 가장 기본적인 풀이. 여기까지 하면은 정적분에 대한 모든 내용은 다 끝났어요. 오케이? 정적분 내용 끝. 이제부터는 정적분 응용, 활용 이쪽으로 들어갈 거거든? 근데 그쪽 파트도 사실은 어려울 게 전혀 없어. 오케이? 어려울 게 전혀 없어. 그냥 여기서 했던 이야기들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건데, 우리는 수업 진도를 여기까지만 나갈 거예요. 오케이?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딱 정적분 어떻게 하는지 적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까지만 딱 할 거고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수열의 극한 쪽 얘기를 다시 들어갈 거야. 다시 말하지만 교재는 여기 수학의 셈 그대로 진행하고요. 이 앞부분 안 했으니까 요거 그대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부교재로 우리가 여태까지 아름다운 셈, 아셈 기본 했었잖아요. 그지? 아셈 실력으로 갑니다. 실력은 문제가 확실히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오케이? 그것들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선생님이 문제 유형별로 하나씩 잘 정리해 줄 테니까 그렇게 계속 따라가면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도 생각하는 훈련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 수학의 셈 이거 꼭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로 기본 개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아셈 실력 갖다가 문제풀이 하면서 숙제도 그걸로 나갈 거예요. 물론 여기는 얘도 숙제로 나갈 수 있겠죠? 오케이?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일단 지금 일단 거기 밑에 있는 유제들 있죠? 유제들 먼저 한번 좀 풀어보고요. 유제들 다 푼 사람들은 잠깐 쉬었다가 우리 연습문제 A 스텝 있죠? 10문제 있습니다. 연습문제 B 스텝까지 해서 총 20문제고요. C 스텝은 안 할게. 그래서 요걸로 우리 시험 대체를 할게. 여기까지 본 것들 있잖아. 정적분 파트만. 오케이? 한번 어느 정도 따라왔는지 판단을 한번 해보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희들 유제 먼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30분부터 시작할게요.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좀 해줄게. 1번 문제 같은 거 있지? 이런 문제가 제일 힘들 거야, 아마 적분 풀면서. 맞아요? 여기는 얘가 도대체 무슨 개념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은 저거 풀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요 뒤쪽으로 가서 11번 봐봐. 11번이랑 12번 요거 두 개 봐봐. 11번 보면 여기는 얘도 지금 식이 되게 복잡해 보여. 여기는 쟤도 정확한 그 구분구조법, 정적분의 의미, 정의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찾기 되게 힘듭니다. 12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얘도 지금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급수 쪽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너희가 판단하기가 되게 힘들거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할 때 정적분의 정의를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1번 문제에서 딱 막혀가지고 시간을 되게 많이 허비하거나 아니면 저건 그냥 난 못 풀어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 딱 보자마자. 그치? 근데 저런 문제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한번 좀 찬찬히 너희가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접분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 거지만 너희들이 그 구분구조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그렇지? 적분 계산하는 건 이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상황 판단해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우리 미분 공부를 더 해갖고 오면은 되게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거야. 그래프 자주 잘 그리고. 오케이? 근데 여기는 요 그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정적분의 정의 있잖아. 이게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돼 있는 얘는 너희가 정확한 개념을 딱 잡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얘 식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지. 맞죠? 우리가 여태까지 외웠던 그 미분계수 혹은 도함수의 정의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복잡하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정의를 정확하게 일단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얘 정의를 이렇게 긴 식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상황을 판단해 보는 거야. 상황을 판단해봐. 잘 봐봐. 이렇게 돼가지고 현재 상황이 지금 여기가 이렇게가 A 잘려 있었고 여기 B 이렇게 잘려 있어가지고 난 현재 여기는 이 부분의 넓이가 궁금했단 말이지. 그지? 그럼 저기는 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액션이 뭐였어요? 가장 중요한 액션이 여기 있는 얘를 n등분합니다. 그죠? 이렇게 n등분 일단 제일 먼저 이렇게 n등분할 거고 여기 있는 얘 첫 번째 구간이라고 하고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네 번째 구간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n번째 구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요 k번째 구간, 얘를 k번째 구간이라고 생각해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요 사각형의 넓이를 생각했었는데 요 k번째 구간에서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좌표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좌표를 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만들었었어. 이거 기억나지? 맞아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여기 있는 얘가 왼쪽에 있는 좌표를 통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오른쪽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왼쪽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여기는 이 오차들은 다 0에 수렴할 테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 아니면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얘와 얘의 중점을 내가 중점의 그 좌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사각형을 만들어서 그 사각형들을 다 더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여기 있는 얘랑 이렇게 이어가지고 뭘 만드냐면 사다리꼴을 만들어버려. 이렇게. 이게 제일 유사하겠지. 그죠?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경우들이 전부 다 똑같이 결국은 의미하는 게 정적분, 여기는 이 값을 의미합니다라는 그 상황만 너희들이 인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오늘 수업 마치려고 해요. 오케이? 요거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 잘 봐봐. 여기서 현재 여기는 얘를 n등분한 상황이란 말이야. 여기는 얘를 x0라고 해요, 보통은. 그치?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가 첫 번째야. x1이 되는 거야. 여기가 두 번째 이렇게 들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 k번째 구간이었으면 k번째 구간의 오른쪽에 있는 요 좌표가 xk가 되거든. 오케이? 근데 여기는 마지막 좌표가 뭐가 되냐면 xn이 돼요. n등분한. 여기 얘가 뭐였겠어? xn-1이었겠지. 여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구간 정리를 했을 때 구간들은 요렇게 지금 요 점들은 요렇게 지금 요렇게 생겼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방법 그냥 오른쪽 값을 여기 있는 요 구간 중에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는 얘를 기준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갈래요 라는 개념. 오케이? 그럼 얘는 뭐겠어요? f xk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높이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요 넓이는 다 똑같잖아. 여기는 요 길이는 다 똑같잖아. 거기다가 뭐 해주면 되는 거야? n분의 b-a 요거 하나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 여기는 얘가 현재 뭐가 됩니다? sk가 됩니다. sk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해서 그 sk들을 전부 다 더해줄래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저 정적분의 값이겠군요 라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SK 이 K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만들고 그 넓이를 K부터 L까지 다 더한 후에 그 n을 무한히 쪼개버리는 과정 이 과정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보다 구분구적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럼 그 SK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만 조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봐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F. 봐봐. 여기 있는 얘가 뭐겠어? 얘보다 하나 적은 거였으니까 xk-1이었겠지. 그러니까 요거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그 함수 값으로 내가 사각형을 만든다면 여기 얘는 xk-1에 여기 곱하기 n분의 b-a 이렇게 들어가겠네? 이해돼요? 그래서 봐봐. 여기 있는 얘는 정적분의 의미로 생각하면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는 게 뭐가 되냐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1부터 n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저기 있는 저 sk들을 그러니까 f 그냥 xk라고 쓸게요. 곱하기 n분의 b-a라고 하자.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두 번째 요 상황을 생각하면은 똑같이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는 게 요렇게도 정의가 가능하다는 소리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잘 봐봐. k는 1부터 n까지 똑같이 f x k잖아. k-1이죠 여기가. 요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됐어? 두 번째 상황으로. 그럼 봐봐. 여기다 k가 1 넣으면 뭐가 돼요? 빵 되지. 얘는 x 0부터 시작하는 거야. 맞아요? 그 다음 마지막에 n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xn-1이 되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원래대로라면 요렇게 돼 있는 사각형들, 요렇게 돼 있는 사각형들이었다면 지금은 요렇게 있는 사각형들, 요렇게 있는 사각형들로 해서 마지막에 요렇게 해서 끝나는 요런 상황입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 시그마 n은 무한대로 갈 때, 다시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0부터 n-1까지 f xk라고 써도 무방하지 않을까? 얘의 의미랑 얘의 의미는 완전 동일하잖아. 0부터 시작하는 거. n-1로 끝나지. n-1로 끝나지. 똑같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을 하나씩 땡겨가지고 하나 0 만들고 하나 n-1 만들어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판단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도 세팅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세팅 가능해. 봐봐. 얘랑 얘의 중점으로 여기 있는 얘랑 얘의 중점이지. 얘랑 얘의 중점에 좌표를 함수에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 사각형의 넓이가 뭐가 되겠어?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쪽으로 쏠려 있는 거나 이쪽으로 쏠려 있는 거보다는 오차가 좀 더 줄어들겠죠. 가운데 있는 값이니까. 요거 이해돼요? 맞죠? 오차가 좀 더 줄어드는 방법으로 여기 얘는 뭘 한 거냐면 2분의 xk-1 더하기 xk를 넣은 거야. 요렇게. 이해돼요? 요것도 여전히 K번째 사각형의 넓이가 됩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여기서 얘의 의미가 뭐예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중점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판단 따라오고 있어? 따라오니? 오케이? 자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여기다 뭐 넣으면 돼? 여기는 요거 대신에 여기는 얘를 그냥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4번 요렇게 할 수도 있대. 요렇게 할 수 있대. 봐봐. f xk-1 더하기 fxk를 내가 2로 아예 나눈 다음에 여기 있는 얘에다가 n분의 b-a를 곱할 수도 있대. 그럼 요거의 의미가 뭘까? 요거의 의미. 얘는 지금 여기 있는 얘의 함수값, 여기 있는 얘의 함수값과 그 다음 여기 있는 얘의 함수값, 여기 있는 얘를 두 개 더해서 오케이? 요걸 두 개 더해서 2로 나눴어요. 거기다가 얘를 곱했어. 그 뜻 자체가 뭐야? 이렇게 생긴, 요렇게 생긴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의미하잖아. 이해돼요? 얘랑 얘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거에다가 높이 곱해버리면 요 사다리꼴 넓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나요? 여기 있는 이 길이랑 여기 있는 이 길이가 각각 얘 길이였을 테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서 표현돼서 여기 있는 얘가 SK로 이렇게 표시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뭘 의미하게 됩니다. 결국은 정적분 A부터 B까지 fx, dx를 의미하게 됩니다. 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정적분을 표시하는 방법은 사실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되게 많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거는 사실 여기 첫 번째 여기는 얘만 가지고 했던 거였거든? 왜냐면 요거 하나도 벅찬데 그치? 여기까지 하면 너무 힘들잖아. 여전히 우리는 여기 있는 얘도 아직은 벅차. 그치? 여기 있는 얘네들에 대한 생각은 지금 하지 말자. 일단 이런 게 있어요 정도는 보여주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정도까지는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이제 11번, 12번 문제 봐봐.
12번 문제에서 여기는 얘의 의미가 뭘까요? 얘의 의미가 뭘까요?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여기는 얘는 0부터 n-1까지 xk였고요.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근데 여기는 요 차이잖아, 그지? 요 차이가 결국 뭐겠어? 얘겠지, 얘.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가로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얘가 세로가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는 얘는 왼쪽에 있는 좌표를 기준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갔구나라는 생각을 바로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바라보고 여기는 얘를 바라보고 아이고 그럼 여기는 얘는 뭘 텐데 0에서부터 1까지 됐으니까 0에서부터 1까지 fx dx가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야. 그만큼 정의가 중요합니다. 그랬죠? 구분구조법 방법이 정말 중요해요. 여기는 얘를 바라보고 자연스럽게 얘에서 얘가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이 개념이 완전히 딱 정립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요런 형태의 문제에서 헤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여기서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 거 기준으로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한 번만. 정적분의 정의를 가지고 생각합시다. 정적분의 정의. 자, 여기 있는 얘는 일단은 나는 K번째 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그지? K번째 사각형을 만들 건데 그 K번째 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 세로 곱하기 가로로 만들 거예요. 여기는 얘는. 그지? 그럼 여기는 이 가로는 얼마인지 세로는 얼마인지에 대한 생각을 따로따로 하면 돼. 그렇지? 그럼 봐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돼 있었어. 여기가 A였고요. 여기가 B였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려있는 상황이야. 그럼 여기서 K번째 사각형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이고 여기는 요 XK가 K번째 좌표잖아. 그지? 맞아요? K번째 좌표를 어디다 넣었을 때 함수에다가 이렇게 넣었을 때 XK 이렇게 넣었을 때 얘가 세로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얘는 그냥 n분의 b-a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XK가 뭔데?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만 해보자. XK는 여기는 얘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여기 K번째 좌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요거 한 칸이 n분의 b-a였을 텐데 그런 게 K에 있었을 거지. 여기는 요 길이가 얘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a 더하기 뭐가 돼요? n분의 b-ak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됐어요? K번째 좌표는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다. 그지? 이거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결국 가로 곱하기 세로 sk가 됩니다니까 얘는 fa 더하기 n분의 b-ak에다가 n분의 b-a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갔을 때 그 다음에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갔을 때 저기는 제가 저 정적분의 원래 정의구나 라고 너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돼. 그렇죠? 이거 만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이 식 자체를 너희가 외우는 거 단순 암기 아니에요. 그렇지? 단순 암기 아니고 얘가 어떤 상황이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또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다 하나씩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다시 가만히 가보자. 여기서 여기는 이 안쪽에 있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얘가 의미하는 게 그게 새로 K번째 좌표야. 그냥. 그치? 저는 얘는 K번째 좌표야. 걔를 내가 함수에 집어넣은 게 K번째 사각형의 세로의 길이지.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K번째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야. 그지?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한 게 K번째 사각형의 넓이야.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얘는 그 K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첫 번째 사각형부터 N번째 사각형까지 다 더했구나라는 생각. 됐죠? 그리고 더해봐야 오차들이 생길 게 분명하니까 얘를 무한히 쪼개주는 작업까지 이렇게 시켜줘야지 걔가 정확한 여기는 정적분의 정의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구조화 시켰어요. 기억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것만 잘할 수 있으면 1번 문제 되게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야. 1번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자. 자, 얘는 어때요? 자, 정적분의 정의에서 이 델타 x가 요걸 했어.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K번째 좌표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 맞아요? K번째 좌표인데 지금 얘는 0에서부터 1까지 쪼개져 있죠? 이 K번째 좌표인데 요거 한 칸이 지금 n분의 1이었다며. 그럼 여기는 K번째니까 n분의 K가 될 거고 요 길이가 n분의 K면 요 점의 좌표가 그냥 0에서부터 n분의 K만큼 떨어진 그냥 n분의 K가 됩니다. 바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얘가 뭐가 될까요? 얘는 그냥 n분의 k였잖아. 걔를 지금 f에 넣어냈어. 근데 f는 지금 가만 보니까 마이너스 2x였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2x에다가 여기는 얘를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가 돼요? 2 n분의 k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됐나요?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 계산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거 계산해보면 끝나는 거야. 그랬죠? 그렇게만 정리하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부터 10번까지 질문 있는 거 혹시 해보자. 요건 좀 어색했어요. 요건 좀 힘들었어. 아래 있어요. 뭐라고? 근데 아래 있어요. 어? 왜 2n분의 k예요? 여기 있는 얘. 2n 미안해요. 맞죠? 이렇게 되죠? 몇 번? 5번? 5번 가보죠. 자, 가만히 보니까 여기 1이고 여기 3이고 여기 3이고 1이잖아. 그럼 일단 요거 바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플러스를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는 얘는 x고 여기는 얘는 t였으니까 이것도 x로 이것도 x로 이것도 x로 이렇게 바꿨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 1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얘는 x 더하기 1 요거 분에 x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요? 4x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럼 여기 얘가 뭐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3번. 요거 약분되잖아. 남는 게 뭐가 나와? x 더하기 3 dx만 남겠죠. 맞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요건 잘 안 됐습니다. 손. 7번. 몇 번? 7번. 7번? 7번 보자. 7번.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요렇게 돼 있대요. 선생님이 자동 하나 만들어줬네요. 그죠? 요런 식 하나 바라보면 우리 뭐 하기로 했어요? 1번. x 2 넣기로 했죠? 맞죠? 그럼 여기 뭐가 돼? 0은 뭐가 돼? 4 더하기 4 더하기 k 이렇게 된다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서 뭘 구할 수 있겠어? k 값 구할 수 있겠어. 됐죠? 그럼 두 번째로 뭐 하기로 했어? 양변. 미분하기로 했었지? 그럼 요거 미분하면 얘가 뭐가 됩니다? fx가 됩니다. 요거 미분하면 뭐가 됩니다? 2x 더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k 값 나왔고 여기다 3 집어넣으면은 빵 되겠네. 다음 또 그럼 됐니? 오케이 좋습니다. 처음 들어보네요. 처음 들어와요? 그럴 리가. 진짜로. 진짜요? 네. 자,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는데 fx가 나오는 그런 함수가 있었대. 저런 함수가 있었대. 이건 따로 정리 한번 해놔. 그랬지? 이거 뒤에 나오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지금 미리 알고 있으면 저보다는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 그래서 자, 요렇게 돼 있는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있었대. 이런 걸 만족하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우함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우함수. 얘가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 함수 중에서 저런 식을 만족하는 함수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요? 우함수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x의 4제곱 플러스 2x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여기는 얘가 우함수일까요? 를 판단하고 싶다면, 오케이? 다시 우함수일까요? 를 판단하고 싶다면 나는 뭘 해주면 됩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봐요. 그냥. 왜냐면 얘 정의가 이거였잖아. 얘랑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렇죠? 일단 한번 집어넣어봐. 이렇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봤어. 그랬더니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x의 4제곱에다가 플러스 2배의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4제곱이니까 그냥 x 4제곱이고 이것도 x 제곱이니까 플러스 2x죠? 제곱이죠? 그죠? 해봤더니 뭐랑 똑같아졌어? 그리고 fx랑 똑같아졌네? 그죠? 여기는 얘를 해봤더니 뭐가 됐다고? 여기는 얘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무슨 함수군요? 우함수군요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우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그냥 정의대로, 저기 있는 저 정의대로 그냥 판단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그럼 얘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잘 봐봐. 그래프로 다시 한번 판단해보자.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돼 있었어.
지금 여기 있는 얘의 함수값과 여기 있는 얘의 함수값이 같대. 무슨 말이냐면 x를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온다는 소리거든. 그럼 봐봐. 여기서 요만큼 떨어진 걸 내가 x라고 한번 해볼게. 이게 x였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만큼 떨어진 게 여전히 x겠지? 그럼 여기는 얘가 좌표가 뭐겠어? 마이너스 x겠네. 됐죠? 지금 현재 상황이 여기는 요 점에서의 x값, 그러니까 y값과 함수값과 요 점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서로 어때요?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 근데 x가 여기 있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x가 이쯤에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는 얘랑 같겠지 이렇게. 맞죠? 얘가 이쯤에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랑 같겠지.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여기 얘는 이렇게 그려졌을 것 같아. 맞아요? 그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지? 그럼 얘는 딱 가만히 보니까 뭔가에 대해서 대칭인 것 같아. 뭐의 대칭이니? y축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이죠. 맞죠? 얘의 함수값과 얘의 함수값이 어때? 얘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된단 말이야 지금 현재. 그치? y축에 대해서 완벽하게 뭐가 됩니다? 대칭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함수값들에 대해서. 그럼 여기 얘도 마찬가지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그려졌다면 여기 얘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완전 대칭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함수는 어떤 성질이 있었어요? 얘는 y축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인 함수였군요. y축에 대칭인 그런 성질이 있었어요 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돼요? 오케이? 그러면 y축 대칭이래. 그래프를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x, 여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그래서 이 함수값이랑 이 함수값 같아야 되니까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그려지면 얘는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완벽하게 y축 대칭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됐죠? 그러면 봐봐. 하나만 더. 얘네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찾아보면은 얘는 다항함수 중에서 좀 전에 했듯이 다항함수 중에서 짝수 차수로만 이건 상수항 포함입니다. 상수항 포함하는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함수는 몽땅 다 무함수래요. 무슨 말이냐면 fx가 예를 들어서 x의 4제곱 좀 전처럼 2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썼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 있는 이 함수는 마이너스 x를 넣어봐야 4제곱이니까 그냥 똑같겠지? 마이너스 x를 넣어봐야 똑같겠지 제곱이니까 짝수 차수로만 주어져 있는 것들은 여기다 마이너스 x를 넣어봐야 어차피 뭐가 되겠어? 원래 fx랑 똑같았을 거야. 맞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 뭐다? 무함수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봐봐. 우리가 정적분을 할 때 있잖아. 정적분을 할 때. 만약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내가 궁금했던 게 x 4제곱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3이었다고 쳐보자. 이렇게 돼 있었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는 얘를 계산할 때 지금 상황을 보면 얘는 반드시 y축 대칭인 함수여야 하거든. y축 대칭인 함수 이렇게 돼야 하거든. 맞죠?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잘라서 내가 여기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면 그다음 여기는 얘는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0부터 2까지만 생각할 거야. 0부터 2까지만 저기 있는 저 x 4제곱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얘를 생각할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요 넓이의 몇 배가 됩니다? 정확하게 2배가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조금 더 편해지지. 얘는 진짜 살짝 더 편해지지. 그죠? 마이너스 2를 넣을 걸 안 넣어도 되니까 0 넣는 건 어차피 다 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 한 번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런 거 계산할 때는 앞으로 그냥 요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근데 여긴 얘가 기함수 쪽으로 가잖아. 그럼 되게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기함수는 뭐냐면 정의가 뭐예요? 기함수는 정의가 f-x는 마이너스 fx가 되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기함수라고 부르기로 했대. 그럼 여기 얘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보자. 여기 얘도 마찬가지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가 현재 x였어요. 그럼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x입니다. 라고 생각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이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다 내가 x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그 함수값이 여기는 이 함수값이 fx였을 거 아니야. 맞죠? 근데 그 함수값에다 뭘 붙인 게? 마이너스를 붙인 게. 이 함수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얘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일 거야. 마이너스 x일 거야. 다시 마이너스 fx일 거야. 그죠? 그럼 요거가
얘를 넣었을 때 뭐가 된대? 함수값이 된다는 거잖아. 이해돼요? 다시 x를 넣었을 때 함수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게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만약에 여기 얘가 그래프가 만약에 얘가 요렇게 그려졌다고 쳐봐. 그럼 얘는 뭐 그래프 요렇게 그려지겠지. 반대쪽은 이해돼요? 여기 얘가 이렇게 그렸다고 쳐봐. 얘는 뭐가 되겠어? 요렇게 그려지겠지. 되니?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보니까 어떤 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이니? 얘는 원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인 그런 함수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사실 여기는 요 성질 때문에 우함수, 기함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덜어는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어. 대부분이. 우함수면 y축 대칭이야, 기함수면 원점 대칭이야.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뭔데? 정인데. 오케이? 정인 당연히 기억해야지. f에다 마이너스 x 넣었을 때 fx가 되는 그런 함수를 뭐라고 했어? 우함수라고 했어. 우함수는 어떤 성질? y축 대칭. 그치? x에다 마이너스 x 넣었을 때 f에다가 마이너스 fx가 되는 그런 함수를 기함수라고 부르기로 했대. 오케이? 부르기로 했대. 어떤 성질이 있어? 걔는 원점 대칭인 성질이 있어. 오케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보면은 얘도 다항함수 중에서 얘는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함수가 기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fx가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대. x의 5제곱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주어져 있대. 그럼 봐봐. 여기다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튀어나오겠지. 맞아?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튀어나오겠지.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튀어나오겠지. 그러니까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게 이 결과랑 완전히 일치하겠네? 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이런 함수가 무슨 함수입니다? 기함수입니다. 이런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원점 대칭인 특징이 있어요. 여기까지 판단 가능하죠? 그렇다면 봐봐. 여기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내가 만약에 x의 5제곱에다가 11x의 세제곱에다가 21x 이렇게 돼 있는 얘를 내가 적분하고 싶었나봐. 오케이? 이렇게 적분하고 싶었나봐. 그럼 현재 상황을 보면은 여기 있는 얘는 반드시 원점 대칭인 함수일 수밖에 없잖아.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해돼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가 요렇게 잘려가지고 마이너스 3이었고 3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이 넓이랑 여기 있는 이 넓이는 어떨 수밖에 없겠어? 같을 수밖에 없겠지. 맞아? 근데 정적분했을 때 요렇게 밑에 쪽에 있으면 이 넓이에 마이너스 붙인 게 적분한 결과라며. 맞아? 그럼 얘랑 더해버리면 빵 되겠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기함수는 계산하면 무조건 뭐가 돼? 빵이 돼버려요. 오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다른 두 개의 관계에 있는 구간에서 적분을 해버리면 여기 얘는 무조건 뭐가 됩니다? 빵이 됩니다 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우함수랑 기함수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시 한번 봐봐. 결론을 내줄게. 자,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줬었나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줬었나봐. 여기는 얘가 x의 5제곱 마이너스 17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16x에다가 플러스 3이었다고 쳐보자. 요런 애를 내가 계산하고 싶었대. 만약에.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봐봐. 여기서 요 홀수 차수 애들이죠. 홀수 차수 얘네들은 다 뭐야? 기함수지.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이 함수를 요거 3개 묶어서 하나의 함수로 놓고 요거 2개 묶어서 하나의 함수로 배치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의 5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7, x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6x 요렇게 된 거 하나랑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2x 제곱 플러스 3 요렇게 내가 배치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순수한 뭐가 돼버려? 기함수가 돼버리지. 얘는 순수한 뭐가 돼버려? 우함수가 돼버리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무조건 그냥 빵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겠어요? 2배에 0에서부터 2까지 2x의 제곱 플러스 3 요거 적분해주면 되겠다. 되니? 잘 봐봐. 그래서 결론
자, 요렇게 다항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봐봐. 근데 아래 끝과 윗 끝이 요렇게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달라.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희망을 얻을 수 있어. 무슨 희망을 얻을 수 있어? 기함수는 다 없애버려도 되겠구나. 오케이? 다시 얘랑 얘가 서로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달라? 그럼 나는 계산하기 어차피 되게 귀찮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얘를 가만히 보니까 어이구 얘랑 지금 부호 갖고 저게 다르네? 그럼 여기서 홀수 차수들은 그냥 다 뭐 해버려야지? 지워버려야지. 어차피 다 빵 될 애들이니까. 오케이? 보자마자 그냥 어이구 이렇게 돼 있네? 그럼 기함수들은 그냥 다 뭐 해야지? 지워야지. 오케이? 그럼 남는 거 가지고 요것만 보면 요거 우함수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요렇게 바꿔야지 라고 해서 요 복잡한 식을 요렇게 편하게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 됐나요? 언제만 된다고? 요렇게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다를 때. 그치? 이렇게 됐을 때 다항함수 중에서 홀수 차수들은 다 버려버리고요. 짝수 차수들만 남은 거 가지고 0에서부터 해주고 2배 해주면 걔가 답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돼. 그럼 계산이 한결 좀 편해지겠죠? 맞아요? 다시 말하지만 정적분에서는 이런 식의 계산 굉장히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봐봐, 정적분에서 너희한테 하고 싶은 내용이 뭐라고요? 정적분 계산 못하는 사람 없어. 이거 다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지? 여기는 얘를 얼마나 쉽게 계산하느냐가 정적분 파트에서 하고 싶은 내용 중에 거의 한 50% 이상 차지합니다. 오케이? 계산을 얼마나 빨리 쉽게 할 수 있느냐가. 그 중에서 여기는 기함수, 우함수 개념을 가지고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요거는 정확하게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여기서 사실 다른 대칭 함수를 더 하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해주고 오늘 진짜 마칠게요. 진짜 마칠게. 그런 얘기 했었나? 3차 함수. 3차 함수에 항상 대칭인 점이 존재합니다. 그 점은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그런 얘기 했었니? 반복점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변곡점이라는 얘기. 다시 봐봐. 3차 함수는 반드시 얘가 봐봐.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없어요. 오케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반드시 여기 있는 이 점을 기준으로 얘랑 얘가 완벽하게 대칭이 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이야? 여기가 이렇게 한쪽은 넙대에 대한데 한쪽은 이렇게 홀쭉한 이런 형태의 3차 함수 그래프는 없다는 뜻이야. 알지? 3차 함수 그래프는 반드시 이렇게 생겼어. 반드시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는 이 점을 기준으로 잘 봐봐. 여기는 이 곡선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 거냐면 2가지가 있는 거야. 오케이? 곡선의 종류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뭐랑 뭐밖에 없냐면 위로 블록한 거랑 아래로 블록한 거밖에 없어. 오케이? 그럼 봐봐. 이거는 뭐야? 위로 블록이지. 이거 아래로 블록이지. 맞아? 얘가 만약에 요새 이렇게 됐어요. 이거 위로 블록이 아래로 블록이. 위로 블록이지. 맞아요? 왜지? 이렇게 되면 아래로 블록이지. 그러니까 항상 곡선은 딱 2가지밖에 없어. 원 넣어, 원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뚝 자르면 요만큼은 뭐야? 위로 블록. 이렇게 되면 아래로 블록. 2차 함수 봐봐. 아래로 블록이면 위로 블록밖에 없잖아. 맞아? 3차 함수도 여전해. 여기는 요 점을 기준으로 이만큼은 뭐야? 위로 블록이야. 요만큼은 뭐예요? 아래로 블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요 점을 곡선이 변한다라고 해서 여기는 요 점을 뭐라고 해요? 변곡점이라고 해요. 오케이?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곡점에 의해서 항상 대칭입니다 정도는 기억해놨으면 좋겠어요. 모든 3차 함수가 마찬가지예요.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몇 가지 있었어? 3가지 있었지. 뭐뭐 있었지? 요렇게 생긴 거 하나 있었지 지금처럼.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렇지.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충 이렇게 그려줘야 돼. 그렇죠? 그 다음 또 2번째 뭐 있었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렇지? 여기는 요점에 대해서 얘도 변곡점이고. 맞지?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어? 그냥 다음에 이렇게 된 거 있지. 여기도 얘도 요 어딘가에서 지금 딱 변곡이 일어나고 있잖아. 맞죠? 보이는 고점이보다 변곡점입니다. 그렇죠? 저 변곡점에 대해서 뭐가 됩니다? 대칭이 됩니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오케이?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그럼 저기 저 변곡점을 찾는 방법을 알려줄게. 잘 봐봐. 변곡점을 찾는 방법이야.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나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미분하면 어떤 그래프가 돼요? 여기 있는 얘 빵되고 여기 있는 얘 빵돼서 얘 이차함수 그래프 이렇게 되겠다, 그지? 맞아? 돼요? 그러면 여기 중점에 있는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있는 얘랑 얘는 이 대칭축이 존재하잖아. 맞아? 그 대칭축에 있는 여기 있는 요 점이 변곡점이 돼. 그 실제로 구할 때 요걸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돼? 요거 한 번 더 미분하면 얘는 지금 감소하고 있죠? 맞아? 감소. 이게 음수 쪽이었어. 여기 0이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오케이? 여기는 요 점이잖아. 봐봐. 얘가 fx였어요. fx 3차 함수. 요거 미분하면 f'x 됩니다. 요거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계도 함수라고 하거든. 오케이? 이계도 함수. 여기는 얘가 빵이 되는 여기 얘가 빵이 되는 그 점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변곡점의 x 좌표가 돼요. 이게 되나요? 다시 빵이 되는 x, 여기 있는 이 좌표가 변곡점의 x 좌표가 됩니다. 변곡점이 궁금합니다라고 하면은 이 함수를 미분 한 번 하고 또 한 번에 걔가 빵이 되는 x값 찾으면 돼. 이거 1차식이니까 그 하나밖에 안 나올 거야. 그치? 그거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 함수에 집어넣으면은 몇 콤마 몇 이렇게 내가 함수값 구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됐죠? 여기는 얘가 되게 활용도가 되게 높은 게 뭐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3차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겼대. 근데 f'x가 예를 들어서 x-1에다가 x-3이었어요. 3배. 3배 이렇게 생겼대 만약에. 오케이? 근데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게 f 뭐라고 할까? f2는 예를 들어 4였다고 한번 쳐보자. 그렇죠? 이렇게 쳐보자.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인테그랄 해가지고 뭐라고 할까? 0부터 4까지 fx를 적분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었나 봐 만약에. 오케이? 이렇게 돼 있었나 봐. 그럼 현재 상황이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생각해 봐. 얘를 가지고 변곡이 된 x가 찾을 수 있겠지. 얘랑 얘 뭐라고요? 얘랑 얘 평균. 중점. 오케이? 얘가 1이고 얘가 3이었으니까 요 변곡이 되는 여기 있는 얘가 뭐야? 요렇게가 지금 현재 2였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나는 여기서 얘가 지금 0부터 했잖아. 0부터 잘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4까지 이렇게 다 잘려 있었을 거거든. 여기까지 돼요? 그럼 요 부분에 지금 현재 내가 뭐가 궁금합니다? 넓이가 궁금합니다잖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여기 있는 요 점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 대칭이라고 했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잘려가지고 고기를 그렇게 이렇게 덮어버리면 정확하게 말하면 요렇게 돼 있는 요런 사각형이 되겠죠.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사각형이 돼버립니다. 요거 잘라서 덮어버리고 완벽하게 딱 이렇게 포개지는 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어. 왜? 요 모양이랑 요 모양이 모일 테니까 대칭이 되니까 요거를 그냥 접어서 이쪽으로 탁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사각형 넓이는 이렇게 바로 구해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이 문제에서 요거 가지고 내가 fx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있어. 플러스 c가 나오겠지. 부정 적분한 거니까. 그럼 요거 가지고 c까지 해결할 수 있어. 맞아?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걔를 다시 한번 뭐 해야 돼? 여기다 집어넣어서 적분해야 돼. 그치? 오케이? 적분을 쉽게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가 변곡점이 딱. 맞아? 이런 상황일 때는 그냥 접어서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프를 가지고,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도형을 가지고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거에 대한 심화 훈련도 우리 적분 파트 가서 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하나같이 다 도형들이거든. 그 도형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거야.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식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다 하고 나서 여기까지 다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 좀 여기까지 하고요. 됐습니다. 숙제는 당연히 없겠죠. 다음 시간 첫 시간입니다. 목요일 날 오는 거 아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일요일 날은 8시. 일요일 날 8시에 오면 됩니다. 그리고 아쌤 실력이랑 수학 시키고